생명공 얘기를 이어서 가는데 여기서 생명공 오늘 이제 마무리 짓고 드디어 진화로 갈 거예요. 진화 괜찮아요? 진화가 이제부터 이제 수능에서 어떤 출제되는 비율로 볼 때 7단원과 7단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고 8, 9인데 여기에서만 문제가 약 한 7개 이상 나옵니다.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요거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템포 이렇게 딱 우리가 정리하면서 새롭게 진화, 분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요거는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어떤 그 사상적인 측면이 담겨 있어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이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상이 추세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그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이 이걸 단순하게 보면 이거 다 외우는 거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생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이거를 좀 이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보고 깊이 들어가서 그 연구했던, 관찰했던, 제시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고 하는 관점의 연습을 여기서 하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한 거는 기억 연습은 반복적으로 하다가 문제를 풀고 또 다시 기억해보고 하면은 여기서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6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7단원 조금 어렵고 6단원 장난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어휴 6단원의 문제는 길어서 읽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요? 140 우리 그 문제 풀었나? 145페이지 예, 풀었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146페이지 유전자 지분가입니다. 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에 있는 지문하고 똑같은 의미로서 어떤 구별, 선별하는 것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각자 사람마다 다른 특징으로서 이 지문을 얘기하는데 유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인고 하니 바로 얘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되는 거예요. 제한 효소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한 효소라고 하는 것의 영어 표현은 restriction enzyme인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제한하느냐, restrict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이러스의 DNA가 바이러스 유전자가 세균에 들어갔을 때 세균 내에서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세균이 쓰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전자가 만약에 세균한테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 세균은 가만히 그냥 넉넉히 보는 게 아니라 제한 요소를 통하여 얘네들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뭐냐면 제한 요소라고 하는 건 유전자를 또는 DNA를 절단하는 효소입니다. DNA 절단 요소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세균이 가지고 있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제한 요소를 사람이 분리 추출해냈다라고 할 때 얘네들은 명명법이 있어요. 명명법은 이게 소위 그 분류에서 나오는 학명하고도 비슷한데 속명에다가 종명에다가 균주명에다가 발견 순서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명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있죠. 이코, RI 이렇게. 여기서 이코가 무엇의 약자인고 하니? 이콜라이. 이미 이것도 약자인데 그 에셔리키아라고 하는 속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균의 학명이에요. 대장균의 이름이 뭐냐면 콜라이야. 대장균의 이름은 콜라이인데 그 콜라이에 CO를 땄고 앞에 E자를 따서 이코 그 다음에 R균주의 첫 번째로 나타난 이 1형이라는 뜻인데 요 제한 요소는 1형부터 4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가 1이냐 2냐 3이냐 4냐인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것은 2형을 주로 이용합니다.
실험실에서 이 형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은 이코RI는 이코R1의 경우에는 닥치는 대로 막 자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자르기 때문에 계획적인 가위질이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이 E형은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딱 정해진 부위만 잘라요. 유전자에서 정해진 부위만 절단을 하기 때문에 2형을 써야 되겠죠. 3형은 불완전하게 잘려요. 그리고 4형은 메틸화된 DNA만 잘라요. 걔네들은 쓸데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한 요소가 세균 속에 있다. 근데 세균도 세포질에 유전자가 있는데 제한 요소가 지 꼴 자르면 스스로 찐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이가 없지. 진짜로 어이가 없네?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할 방법은 뭐냐면 지 DNA는 메틸화 시켜가지고 보호를 하고 메틸화 되지 않은 놈이 들어오면 잘라버리는 게 얘였다고. 일반적으로 얘였다고, 얘. 근데 그것도 막 잘라내는 게 1형부터 3형까지 중에 1형은 막 자르지만 2, 3형은 메틸하지 않은 걸 자르긴 자르되 계획적으로 자르냐 자르다가 마느냐 이 차이야. 4형은 메틸화 된 놈도 잘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균이 4형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 유전자를 지가 잘라서 스스로 찐따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 형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지금까지 수백 종류를 분리해낸 거죠. 그래서 전부 자기가 특허를 낸 거예요. 자기가 특허 내고 특허의 소위 원천 기술은 자기 이름으로 달아놓고 이름은 세균 이름 붙여주는. 그럼 세균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지 않을까요? 걔네들이 뭐 뇌가 없으니까 돈의 개념도 없으니까 돈에 살면 살았지 돈 위에서 살면 살았지 돈을 쓰지는 않으니까 쓰는 건가 그게? 돈이 필요한데 괜찮. 아무튼 그렇게 될 때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정해진 부위라고 하는 것을 무식하게 이르러서 일종의 점착성 말단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잘라질 때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예요. 딱 이쁘게 뭔가 이게 짝이 맞도록 잘려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GCT의 끝부분이 나타나면 그럼 여기가 TCGA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요 구별이 딱 있기 때문에 얘랑 얘가 이렇게 이제 되는 이것이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는 구조에서 만약에 염기에서 DNA 가운데에서 이런 게 나타나 있다면 거기를 딱 자르는 것이 제한 효소다. 이렇게 잘리고 나면 나중에 붙을 때에도 이게 짝이 맞을 때만 붙일 수 있게 돼요. 제한 효소라고 하는 건 하여튼 유전자를 절단한 효소가 되고 그것을 발견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전자 지문을 하는 방법이 뭐냐? 얘입니다. DNA의 겔 전기 영동. 겔 전기 영동의 이 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양갱. 연 양갱이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먹나? 매점에서 꼭 팔던데요. 슈퍼에 가면 어디나 양갱은 있어. 왜냐면 여러분은 잘 안 먹을지 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설국열차에도 나온 그거예요. 여러분이 양갱 비싼 걸 도토리 묵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은 좀 더 탄력이 있는 양갱이 딱이에요. 양갱을 만들어. 그런데 색깔은 넣지 않아. 색소는 넣지 않고 투명하게 만들어. 또는 하얗게 만들어서 그 하얗게 만든 양갱을 이렇게 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상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홈을 파. 홈을 팔 때 이 홈을 팔아야 돼. 진짜로 파버리는 애들이 있어. 진짜로 판다는 건 뭐냐면 옆에서 봤더니 여기 밑에까지 빠. 야, 그걸 밑에까지 뚫어버리면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여기를 뚫어버리면 여기다 DNA를 넣을 건데 세상에 그거를 뚫어버리면 이 밑으로 DNA가 떨어지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니? 구멍을 뚫으라는 게 아니라 홈을 파라는 거는 딱 중간까지 홈을 이렇게 파서 그 안에 DNA가 들어가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A DNA, 요거 B DNA 절편, C DNA 절편을 넣은 거죠. 단 잘려진 절편이 생겼다는 것은 얘네들을 전부 다 제한 효소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제한 효소를 똑같은 놈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잘려진 절편의 크기가 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 절편들의 집합이 A 절편 집합, B 절편 집합, C 절편 집합이 됐다는 건 DNA가 나타난 구역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달랐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전기적으로 영동을 한다는 건데 이 영동은 전기를 써서 합니다. 왜냐하면 DNA가 가진 극성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해. DNA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인산 때문이라고 그랬고 그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전극을 걸어줘 이렇게. 전극을 걸었을 때 이 위쪽이 마이너스극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극이 되게 한다면 그러면 DNA들이 플러스극을 향해 이동하는데 단 절편마다의 이동 속도가 다릅니다. 큰 절편과 작은 절편이 있을 때 얘네들이 속도가 느리고 이게 빠르겠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작은 절편들은 많이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B가 빠란 빰빰빰 C 짠짜라 띵띵 아하 바로 느낌이 오지. 그 느낌이라는 것은 여기 유전자 지문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A와 B의 유전자가 DNA가 같다. A, B의 유전자가 같다. C는 다르다. 이렇게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A, B가 같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람의 DNA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이때 여러분 누가 큰 절편이야? 큰 절편이 얘 여기서 얘하고 얘 중에 이게 큰 절편이지. 큰 절편은 이동을 잘 못하는 거야. 작은 절편이 이동을 하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되고 사실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크기 말고 모양도 있긴 있어요. 모양이 코일이 된 거, 슈퍼 코일 돼가지고 이렇게 꼬여 있는 애들은 덩치가 작더라도 늦게 이동해. 그리고 선형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죠. 계열 정기영동은 아주 흔해 빠진 DNA 분석 방법이에요. 정말 자주 사용되는. 근데 이런 계열 정기영동을 통하여 거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면 뭐 절편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예가 그림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면 알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요즘에 이 유전자 지문이라고 하는 이 방식, 이 자체가 유전자 지문이긴 한데 이거를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제한 요소로 잘라서 하는 방식을 잘 안 써요. 제한 요소 절편 방식은 RFLP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의 약자냐면 Restriction Enzyme에 의해서 잘려진 프래그먼트 절편이 랭스가 다양하다. 그 다양하다가 폴리모피즘인데 이 다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다형성 또는 다양성 뭐 이렇게 다 되는 제한 요소로 잘랐을 때 절편의 크기가 길이가 다양하다. RFLP는 방금 얘기한 저런 거예요. 그냥 제한 요소로 자르면 잘려진 부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DNA가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사람의 DNA가 있고 B라는 사람의 DNA가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동일한 제너스로 잘랐더니 A는 여기랑 여기가 잘리는 반면 B라는 사람은 여기가 잘렸다고 했을 때 절편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걸 가지고 바로 계열 정기영동을 하면 그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한 그건데 얘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몸의 조직에 따라서 약간의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유전적으로 조금 변이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들에 의하여 동일한 사람도 제한 요소를 똑같은 걸 처리했을 때 계열 정기영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걸 보고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 방식을 요즘에 잘 안 써요.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이거 안 쓰면 이제 어떻게 해? 제한 요소 시대는 끝났나요? 아니 제한 요소 쓰지. 제한 요소 쓸 때 많은데 이렇게 유전자 지문에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봐, 이제 일단 문제에 필수 3번을 보니, 봐라. 거기 A, 왼쪽에 피해자의 피하고 용의자 옷에 묻은 혈액하고 유전자 지문이 같은 거야. 그럼 결론이 뭐냐고? 가서 용의자한테 그렇게 따져야지. 네 옷에 왜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 거야? 그랬더니 용의자가 그 사람이 묻혔는데요? 그러니?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빼도 역도 못한
결정적 증거가 되거나 최근에 TVN 드라마 응답하라 이후 시그널 기가 막히죠. 내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빠져서 보는 게 참 여러 번입니다만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드라마 잘 안 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드라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응답하라 응팔도 얘기했지, 시그널도 얘기했지, 그 이전 것도 막 얘기했지. 구사도 좀 봤거든. 구사 봤지, 응팔 봤지, 또 봤지. 그러다가 문득 또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예전에 조인성하고 그 공효진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다 본 건 아니었거든. 왜냐면 그게 화제가 됐던 게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지고 소재를 해서 신선하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그 누구야? 엑소의 멤버 중에 하나가 애가 나온 거지. 그 애가 조인성의 머릿속에 등장하는 정신분열증의 그 또 다른 자아거든. 근데 뭐 걔가 뭐 연기가 되냐 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딱 봐도 그 연기가 되는 애와 아닌 애는 차이가 있어. 시그널에 왜 내가 열광하고 있냐면 김혜수 씨가 관록의 배우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했던 타짜에서 그랬던 김혜수 씨가 거기서 여자 형사로 나오는데 표정 하나가 다른 거지. 그 뭘 느끼냐면 상대 배우인 이재용과 대화를 할 때 저기서 저 동작을 하겠다고 생각한 건 저건 본능이 아니고선 못한다고. 보통 연기가 그래야 돼. 근데 초보 연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사만 을조리게 급한 거야. 대사가 이게 생각이 잘 안 날까봐 주저하는 사람 같다니까? 근데 김혜수는 아닌 거지. 거기서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동작 하나 이게 진짜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빠져드는 거지. 게다가 적어도 뭐가 없냐면 그놈의 막장식의 이야기 진행과 또는 무조건 러브라인. 누가 그러대? 시그널이 만약에 SBS나 이런 공중파에서 했으면 이재용과 김혜수는 벌써 사랑에 빠졌다고. 근데 그런 게 없어. 기가 막히지.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유전자 지문. 과거 80년대에는 유전자 지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DNA나 이런 예를 들어 피해자나 또는 용의자의 어떤 샘플이 있더라도 증거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증거가 돼요. 그것도 결정적 자료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지. 죽은 사람의 피해자의 손톱에 어떤 조직이 숨어 있었는데 그게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변사체가 돼 있었다. 그럼 이 손톱에 묻어있는 사람의 그것은 결정적 범인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냐고 추정해 볼 때 싸우다가 긁었다거나 잡아챘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남은 것 그게 이런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꺼냈어. 조직이야. 근데 범인과하고 대조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그 손톱 밑에 있었던 손톱 밑 지문이고 또 범인 것인데 이런 거지. 이렇게 나왔다. 애매하잖아. 마치 51%가 일치한 거지. 아니면 한 59% 일치한. 애매하네. 원래 59%면 일치도가 높은 거라서 범인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이걸 검사한 사람이 이거 범인 아니면 어떡해. 내가 생사람 잡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발표를 주저하는 거야. 형사가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요 그게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밤새 해봤는데 50.1%가 나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발표 못합니다. 단정 못 짓습니다.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 다른 것은 바로 얘입니다. PCR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했죠. 그 방법이 밑에 나와 있는 유전자 지문의 원리 2인데 거기 보면은 VNTR, STR이라고 있습니다. 좀 용어가 어렵더라도 받아들여 보세요. Variable Numbers Tandem Repeat.
여기서 R은 전부 다 반복 구조를 뜻합니다. DNA에는 꽤나 숫자가 많은 반복 염기 서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17개에서 16개에서 70개 정도의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것이고, short는 이건 짧음이에요. 짧은 반복 구조가 나타난다. 2개에서 7개 정도의 반복 염기 서열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얘는 비교적 짧은데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달라요. 이 그림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디귿 STR의 얘, VNTR의 얘가 보이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STR이 5번 반복, 어떤 사람은 6번, 그 다음은 7번, 이 VNTR도 30번, 100번,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DNA 지문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돌아와봐요. 이런 반복 구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정도 그림 그려야 된다. 자, DNA는 유전 정보 물질이죠. 그런데 DNA는 약 2%의 또 98%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2%가 소위 말하는 지인 이퀄 유전자. 유전자라는 것은 단백질을 암호하는 부위. 그 단백질을 암호하는 부위가 2%인데 이 안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 인트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인트론은 원래 지인의 진짜 내용은 아니고 그 인트론 내용조차 사실은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98%를 우리가 정크 DNA라고 불렀다가 정크 대신에 스위치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정크 DNA가 스위치 DNA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들이 조절 유전자 부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98%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위치도 되겠지만 반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DNA 서열을 읽어본 결과 이게 뭐냐? 반복 계속 반복인 거야. 얘가 설마 의미가 있을까? 없다 이거지. 얘가 의미가 없이 나타나는데 그 반복 구조는 사람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횟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지문의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47페이지 그 박스의 유전 지문의 원리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얘예요. 그리고 담고 있지 않는 것이 여기에. 기억과 니은이 그거야. 그럼 디귿은 뭐냐면 이런 DNA가 응축하면 염색체거든. 이 염색체가 어쨌든 다 유전 물질인데, 그런데 리을의 VNTR과 미음의 STR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했다고? 비읍. 얘를 말이죠. 비읍했대요. 증폭 어떻게 해요? 피션. 증폭하면서 절편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 증폭한 결과를 미음의 시옷의 전기용동 했어. 그러고 나서 DNA 식변. 자, PCR을 했다는 것은 프라이머가 있어야 돼. 그지? 프라이머로다가 계속 복제를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느낀 거예요? 배리업을 만약에 숄트가 하나, 둘, 세 개 반복된 사람 M1과 숄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반복된 M2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것만 복제하면, 이것만 PCR하면 요것만 PCR하면 된다. 요것만. 어떻게 하는지 알지? 여기다가 프라이머 붙여가지고 합성. 이쪽에다가 프라이머 붙여서 합성. 왜? VNTR과 STR은 서열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역전사를 일으키는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상호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프라이머 만드는 건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합성만 하면 되는데 딱 여기까지 합성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프라이머 쓰는 법을 배웠잖아요. 3번 순환하면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제일 짧은 절편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짧은 절편이 가장 짧은 절편이 누가 더 길고 짧으냐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정확성이 높다. VNTR 방식이 STR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RFLP 방식보다는 정확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저기 에어컨 히터 좀 꺼줘.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네. 그러면 필수예제 4번을 일단 보세요. 148페이지. 이게 이 그림이 재작년에 고대에서 나온 거는 고대 논술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써있니? 이 전기운동은 각 열이 한 사람의 DNA를 4쌍의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증폭한 결과다.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증폭한 결과다. 절대로 이 프라이머가 쓰여지는 순간 뭐가 안 사용된 거냐면 제한 효소는 들어간 게 아니죠. PCR 할 때 제한 효소 넣으면 안 되잖아. 따라서 이 상태가 됐다는 건 결국 지금 VNTR이나 STR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남자 1에 사람 1에 모친 엄마가 2번이다. 엄마가 2번이 확실하다면 3, 4 중에 누가 아버지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일치하는 1번과 일치하는 라인의 개수 3번 몇 개 일치하냐? 3번 몇 개? 1번하고 비교하는 거야. 4개 일치하죠. 4번은요? 1개. 그럼 누가 아빠야? 3번이 아버지지. 됐어요? 왜 프라이머가 필요한지 알죠? PCR은 복제를 해내는 거야. 복제하려면 프라이머가 반드시 3번 말단 OH를 제공해야만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일 수 있다. 라고 서술하면 되지. 되겠어? 실제로 시험에 그렇게 내. 논술에서도 그렇게 내는 거야. 그냥. 야, 왜 프라이머가 필요하니? 근데 왜? 글쎄요. 원래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옆에 왼쪽에 친자 확인 연습 2. 이게 실제 DNA 지문의 그림이에요. 사진입니다. Who is his father? 누가 아빠야? C 아빠. 딱 봐도 나오지. 누구예요? F2. 그러니까 두 아빠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했을 때 뭐해? 유전자 지문. 근데 어떤 방식? 이 방식. 이 방식을 선호한다. 왜? 정확성이 높으니까. 오케이 바이? 좀 더 그럴싸해 보이지. 사람들 이거 굉장히 좋아해. PCR 되게 좋아해. PCR 좋아, PCR 좋아, PCR 좋아, PCR 좋아. 인류 수능에서도 나온 PCR 좋아, 일치 수능도 나온 118도 나올걸? 안 나오면 시험지를 찢어라? 시험지 찢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구태기를 찢어도 돼요. 가운데를 쫙 찢어도 되고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감독관이 계속 쳐다볼 거야. 지금 뭐 하는 거? 그 문제집 해설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쫙 찍고 있다면 쫓아낼지도 몰라요. 자, 문제풀이 5, 6, 7 문제풀이다이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한 효소로다가 자른 거예요. 근데 DNA는 한 종류고 제한 효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DNA를 연구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A로 잘랐더니 절편이 2.4, 1.3이 나왔대요. 웬 숫자가 나왔네요. 단위가 뭔지 알아요? 이거 단위가 킬로베이스 페어야. BP. 킬로가 뭐야? 1000. 베이스. 염기. 페어. 쌍. 우리말로 1000 염기쌍. DNA를 얘기할 때는 1000 염기쌍 단위로 얘기해요. 아니,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작은 거는 그냥 100단위라면 10단위도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킬로베이스라면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럼 2.4와 1.3이 나왔으니까 원래 DNA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원래 DNA 길이는 3.7이라는 얘기죠. B로 잘랐을 때 얼마 나왔어요? 3.0에다가 0.7 나왔네요. 어허.
C로 잘랐더니 3.4, 0.3, A 플러스 B는 DNA 결과, 지문의 결과 1.7, 1.3, 0.7. 그 다음에 A 플러스 C는 2.4, 1.0, 0.3이네 해요. 자, 우리가 찾는 게 뭔지 알아요? DNA가 잘려진 부위를, 제한요소에 잘려진 부위를 DNA 상에서 찾아내라. DNA 이렇게 그려. 쭉 그려. 그리고 전체 길이가 얼마야? 3.7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A를 임의로 잘라. 어떻게 잘라? 2.4, 1.3, 2.4, 1.3. 여기 A, 베이베. 여러분, B가 자른 위치는, B가 자른 위치는 A의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요걸 찾는 게 문제다. 그지? 다시 한번 잘 봐요. B가 자른 것은 3.0과 0.7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잘랐다고, B가 여기 잘랐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쪽이 0.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쪽이 1.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A 플러스 B를 했을 때 1.7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1.3이 0.7은 뭐야 이거? 나왔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플러스 B를 했을 때 그래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여기를 잘랐다고 칩시다. 여기를 B가 잘랐을 경우에는 그럼 이쪽이 짧은 거니까 0.3이 나와 0.7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0.6이 되잖아. 근데 A 플러스 B에서 0.6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쪽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 아니네. 여기네. 맞네. 그럼 C가 어디에요? C는 0.3과, 여기 있다. 0.3과 3.4가 나온 거거든. 그럼 0.3은 여기에도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C가 들어갔다. 그래서 0.3이다. 그럼 나머지가 총 3.4는 되겠는데, 이쪽이 0.7이 되면서 A하고 C를 같이 썼을 경우에 A, C가 같이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2.4가 하나 나오고 1.0도 여기 쏘리 1.0이죠. 1.0 나오고 0.3 나오니까 C 위치는 여기가 맞아요. 그렇게 찾아낸다. 그러면 6번 문제를 보세요. 6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C를 여러분 A 플러스 B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6번 문제에서 A 제한요소, B 제한요소, C 제한요소가 아닌 A 플러스 B라고 바꿔주시고 A 플러스 B 그랬을 때 제한요소 조각이 몇 조각이 나오는가입니다. 250과 1050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800하고 500 500, 800 그 다음에 100 150 350 700 자 여러분이 찾는 거야. 요거 이제 플러스 미드지. 플러스 미드의 특징이 있어. 제한수를 두 군데를 자르면 절편이 몇 개 생길까? 직선의 경우에 제한수 두 개 처리하면 절편이 3개 나오지. 근데 이건 둥글기 때문에 두 개를 자르면 두 군데 자르면 제한수 절편이 2개 생겨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자른 게 지금 A고 여기 B인데 A 제한수가 잘라진 부위와 B 제한수가 잘라진 부위가 거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쪽 방향, 기역 방향과 니은 방향을 두 개를 주면서 여기 있죠. 동그라미 A는 두 군데를 자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려지니까 250짜리 하나와 1050짜리가 나온대요. 그럼 총 플러스 미드의 길이가 얼마야? 1300이 원래 길이지. 그런데 250짜리가 나오고 1300이 나올 바고 여기 길이가 100이기 때문에 A가 자르는 부위가 두 군데야. 하나는 왼쪽 방향, 즉 기역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250이 되는 방법 하나와 오른쪽으로 가서 250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기왕이면 겹쳐지게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문제에서 수월한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겹쳐지도록. 시험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면 이거는 문제가 되게 썰렁해져. 그래서 그냥 곧바로 이쪽으로 가보자. 일로 돌아갔을 때 여기 딱 끊어서 얼마 더 가면 되는 거야? 150 더 가면 250 되지. 여기 A 자른다 그냥.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여기 A 자르고 A 자랐잖아. 그럼 토탈 250하고 나머지 얼마가 있어? 1050. 됐지? 그럼 B가 자른 게 500에 800이거든? 그럼 500이 될 방법 또한
방향을 기역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니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여기 잘라진 부위부터 시작했을 때.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여? 이거 보이잖아요. 150에다 350 더하면 500이기 때문에 겹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면서 1로 350 가면 돼요. 여기가 B. 합치면 얼마예요? 여기까지. 500이잖아. 그럼 나머지 800이겠지. 그리고 다 잘라봐야 돼. A 자르고 B 자르고 A 자르고 B 잘랐어. 100, 150, 350, 700이 나오겠죠. 딱 맞네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1번. B에서 니은 방향으로 500 염기상 떨어진 곳에 B 인식 부위가 있다. 150, 350, B. 맞네. 7번 문제 지금 풀어봐. 7번. 여러분이 풀어봐. 시간을 줄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이 찾아지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 발견을 하려는 그 노력 있잖아요. 그게 진짜 노력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 집중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노력이라고 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틀리고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과정. 자, 답이 좀 나오고 있나요? 같이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5번 문제에서 답을 안 찾은 게 있었구나. 이런. 급하게 와가지고. 그 5번 문제, 그것도 보면서 다시. 5번 문제 1번에 그거를, 잘려진 부위가 아까 이거였었죠? BAC? 그런데 여기서 B에서 잘려진 작은 절편이 디귿하고 리을, C하고 AC의 경우에 0.3과 요 길이가 A에서 잘린 게 1.3일 그걸 다시 1.0과 0.3으로 나누게 되면 요게 리을이고 요게 디귿이에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을 합치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기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5번에 1번이 맞는 얘기고 ABC를 동시에 처리했을 때 가장 긴 절편은 1.7kb가 나오기 때문에 답에다가 1.7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다 찾았을 것 같고 요것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A와 A'인데 요 문제가 이번에 이제 올해에도 응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해요. 지금 이 두 DNA는 뭘 말하냐면 소위 상동 DNA라는 것이에요. 얘네가 상동 염색체를 형성하는 상동 DNA인데 보다시피 A와 A'이 DNA 서열이 달라요. 왜 달라졌을까 할 때 아마도 이 부위에서 여기서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얘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 그 상태에서 이 A만이 나타나면 A가 나타나면 정상적인 형질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형접합이라고 해요. 근데 제한수 잘랐을 때 모습 또한 다르죠. A가 잘려진 건 분명히 A, B, C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A하고 나머지 B, C의 관계에서 A가 B나 C보다는 크다고 돼 있어요. 단 B, C 중에 누가 큰지 모릅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어서 이동을 한다는. 이동을 할 때 얘가 제일 큰 절편이니까 누구야? A겠지. 그리고 B, C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A와 A'의 공통적 연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이게 공통이다 보니까 여기 공통, 여기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겠죠. 얘도 C고요. 그 C가 기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니은은 그럼 누구겠느냐? 당연히 B가 되겠죠. 그 절편의 크기는 누가 큰 거냐면 A 다음에 C 다음에 B가 된다. 그리고 얘는 누구예요? 맨 위에 있네. 그렇지. A 플러스 B 즉 얘. 가 되겠다. 자, 1번을 문제를 보세요. 돌연변이와 교차를 고려하지 않을 때 정봉이의 자녀는 동그라미 기억에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반드시 가진다. 동그라미 기억이 누구냐면 C예요. 근데 이게 상동염색체라는 건 분리가 돼서 얘가 자식이 가든 얘가 가든 둘 중에 하나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적어도 C 부분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해돼요? 반드시 갖는다가 맞아요. 물론 교차가 없을 때. 교차가 있으면 섞여버리는 거야. 자, 2번. DNA 조각 크기는 C가 크기 때문에 맞고 3번. 제한요소 인식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해당 제한요소를 처리하면 했을 때 DNA 지문의 패턴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돌연변이가 숱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또 교차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 제한요소 방법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변형은 이제 8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유전적 평형의 계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넘겨주세요. 유전자 재조합이 나왔잖아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